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생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내일의 부인데요. 지금 수명은 늘어나지만 성장은 낮아지고, 그리고 뭐 징벌적 과세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세 가지 화두인데,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은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일의 부는 그 시대적인, 그리고 주택에 대한 트렌드, 여기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나는데, 먼저 저자를 보면 좀 특이해요. 이 조단, 필명이 조단이죠. 이분은 부동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경매를 해서 나름 성과를 좀 올렸고, 경매가 이제 과열되니까 재개발 쪽으로 갔고, 거기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로 해서 임대 사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 상가 토지 쭉 하다가 지금은 서울 재개발하고 2호선 역세권 쉐어하우스, 농지연금 투자 뭐 이런 것들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비중을 줄이고 있는 거고요. 주식을 갖다 늘리고 있는데 주로 이제 해외 주식을 많이 합니다. 물론 채권도 하고요. 현재 보고 있는 쪽은 4차 산업혁명 주식하고 세계 1등 주식,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참 많이 썼어요. 이 중에서 제가 읽은 책이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인가? 뭐 그쪽부터 읽기 시작해서 이 내일의 부라는 책이 두 번째 책인데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읽고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예전에 그 임대 사업을 20 몇 년 전에 시작했던 것도 사실은 책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도 이거 말이 된다 그래서 했던 거고, 나름 성공적이었고요. 지금은 뭐 세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도 읽어보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 다음 카페에도 가입을 하고 쭉 읽다가 음 이번에 또 그 내일의 부, 제가 전자도서관을 시작하고 쭉 책을 다 읽거든요. 물론 제가 읽고 좋다고 생각되는 책을 먼저 구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책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체험판을 쭉 읽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보고 도서관에서 다시 빌려가지고 전체 체험판 말고 어, 일반 전자책을 다 읽고 나서 이것도 말이 된다. 그래서 이 책도 추천 도서로 넣었습니다. 이거는 2차이기 때문에 최근 1년 안에 읽은 책이란 얘기죠. 자, 내용은 이래요. 먼저 한국 부동산의 미래가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책이 사실은 알파라는 1권하고 2권은 오메가, 이렇게 해서 두 권으로 나뉘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2권에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패권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1권하고 2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나름대로 넓고 깊은 편이긴 한데, 뭐랄까요? 체계적으로 정리는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은 제가 학력이나 이런 건, 경력이나 이런 건 별로 안 봤는데,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뭐 학력이 중요하다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재벌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3등급,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하는 사람, C 받는 사람들이 A 받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죠. 뭐 어쨌든
읽어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지금은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뭐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 올랐다면 앞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 상가는 별로 안 좋다고 하고요. 주택도 서울 아까 이 저자가 하는 쪽이 서울 재개발하고 2 호선 역세권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농지연금도 있는데 농지연금은 가격이 싸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 수요가 이 예전에는 모든 곳의 수요가 늘었다면 지금은 첫 번째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어 서울로 집중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토지 수요도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많이 느끼고 있겠지만 공장이 더 이상 지방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해외에 지어지죠.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장은 해외 이전을 하고, 지금 새로 생기는 4차 산업 쪽 수요는 서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이 있는 쪽이 사실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토지는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구는 지금 감소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인구가 감소하면은 물론 뭐 전체 다 감소하진 않아요. 뭐 최근에 모든 대학에 똑같이 뭐 뭐라 그러죠? 학생 수를 줄이자 그러는데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인구가 어 준다면 그중에서 더 많이 주는 쪽이 있고 그중에서도 또 오르는 쪽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줄여도 아마 안 갈 거예요. 인구 감소하는 쪽이거나 아니면 별로 이렇게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라면. 지방 재건축은 그런 면에선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재건축하면 돈 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 아파트는 왜 30 년만 되면 다 때려 부수냐 그러는데 그거는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100 년, 200년 된 건물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자재가 달라요. 한국 콘크리트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두껍지가 않고 철근도 예전에는 좋은 철근을 쓰지 않았고 파이프도 녹이 나는 파이프를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년 넘어도 못 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 한국 사람들이 까탈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건축은 지금 30년 된 한국 아파트들은 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게 그게 문제죠. 인구가 줄고 있는 곳은 이 여러모로 문제가 되는데, 또 첫 번째는 뭐 농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세입자가. 그럼 보증금을 갚아야 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내릴 거고, 내리면은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하듯이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을 갚으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이 재건축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은 지금 저자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중 축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 수요가 줄 것인지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 비중을 줄인다면 그걸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제일 나쁜 건 아니죠. 만약 지방 재건축 같은 경우가 제일 나쁠 거고, 중립이 현금이고 구매권을 잃지 않는 거 정도가 현물 투자인데, 현물 투자 중에 가장 좋은 게 어 주식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2007 년도에 세계에서 최고로 3억%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8 년도에 1 0 0 0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7 년도에 1 0 0 0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8 년도에 1 0 0 0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8 년도에 1 0 0 0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8 년도에 1 0 0 0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8 년도에 1 0 0 0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8 년도에 1 0 0 0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8 년도에 1 0 0 0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8 년도에 1 0 0 0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8 년도에 1 0 0 0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8 년도에 1 0 0 0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8 년도에 1 0 0 0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8 년도에 1 0 0 0 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가 2008
다른 데도 아니고 짐바브웨였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가가 3억%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짐바브웨 달러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데, 물가 해지를 하는 방법은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도 근데 문제가 어떤 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주식도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되고요. 정 대안이 없다면 그냥 ETF를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걸 하면 그나마 손해는 좀 안 볼 거고, 보통 인구 물가 상승률이 2% 정도고 주가 상승률은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돼 왔죠. 그런데 최근에는 시장 역행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200년 동안 어 그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참고로 카나다를 보면 카나다는 한 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 주식을 비교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한국이나 미국이 좋았고 앞으로는 한국이 모르겠습니다. 뭐 정책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불투명하고요. 캐나다는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낫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고른다면 미국 주식시장, 그다음에 캐나다 주식시장, 그리고 마지막이 한국이 되는데, 한국이 예전처럼 미국만큼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대안으로는 지방에 뭐 월세를 받는 그런 은퇴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배당주를 받거나 아니면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합니다. 서울은 부동산은 서울 역세권, 뭐 소규모 1인 가구가 지금 늘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하거나 이 세 가지가 대안인데, 물론 저자가 얘기한 거는 성장주 투자였어요. 근데 제가 배당주나 서울 역세권 1-2인 가구 수요는 제가 읽고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제 상황하고 맞춰 가지고 넣은 겁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5% 이상의 안정적인 배당주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맥켈리 인프라인가요? 그게 한 6%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AT&T 같은 경우는 지금 7% 인가 이렇게 됩니다. AT&T나 맥클린 제가 알기로는 배당주인 적은 없어요. 뭐 주가는 뭐 오르내리락 하니까 그게 뭐 5%가 되기도 하고, 뭐 주가가 좋을 때는 4%가 되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회사입니다. 거기 말고도 가스주나, 가스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왔었고, 미국도 배당 많이 준 주식들 많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한 4%는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1등 성장 주식을 투자하라는 건데, 현재는 그게 애플이죠. 애플이 시가총액이 1 위니까. 다만 이 1등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뛰어나지만 가끔씩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거를 미국과 한국이라는 우리는 한국이 베이스니까요. 그걸 이용한 환 차익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이 그래프가 나스닥이거든요. 지금 세계 최고의 주식 시장이 뉴욕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나스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나스닥 주가가 하루에 3%가 빠지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그 3% 이상 빠지는 달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0년 전에 닷컴 버블 때 엄청 올랐다가 왕창 빠진 적이 있었죠. 그때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로 보이죠, 눈으로 보면 최고점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처럼 이렇게 오를 때는 일단 팔고 나서 좀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어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거는 부동산은 인구나 공장 수요가 감소하는 걸, 거기다가 저자가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제가 넣은 겁니다. 징벌적 과세가 요즘 돼 가지고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7.2%를 내야 되거든요, 매년. 소득의 7%가 아니에요. 매년 자산의 7%를 내라는 겁니다. 이거는 벌금도 이렇게 벌금은 한 번이나 한 번으로 그냥 끝내죠. 매년 이렇게 때리는 거는 글쎄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제도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오래 지속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래서 제가 이거 넣은 건데 부동산은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주식은 1 등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은퇴를 대비해서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요. 그게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은데 앞으로는 1 등주 비중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 금리 이상의 배당주 보유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쭉 지속을 하되 배당이 나오면은 물론 일부는 뭐 생활비로 써야 될 테지만 일부는 뭐 비중 1 등주를 인제 쭉 확대를 하는 형태로 하되 나스닥 추이나 환율 추이에 따라서 나름 저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은 투자에 대해서 오늘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 수명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에 비해서 근로 소득을 올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4차 산업이 발생하기도 하고 공장이 해외 이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주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정부의 그 징벌적인 과세 정책도 그렇고 그게 아니고 인구도 줄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찌 보면 징벌적 과세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인구가 줄고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 나올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좀 빨라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 화랑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정부에 사지 말라고 그럴 때 그냥 팔고 나오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뭐 2-3년 동안은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뭐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듯이 이게 뭐 밤새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빵이 아니거든요. 뭐 최소한 2-3 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주식으로 몰빵하는 것도 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 포트폴리오는 나름 유지를 하면서 채권이나 뭐 부동산이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가도 되겠죠. 그리고 상가는 별로 안 좋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도 뭐 꼭 한국이 할 필요는 없겠죠.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미국 쪽으로 오히려 여태까지는 한국이 더 많았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미국을 더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 세계 주식시장이 2% 밖에 안 돼요. 미국은 20 배가 넘습니다. 거의 한 2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고 코스모폴리탄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을 뭐 20배 이상 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한국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대부분은 미국은 해 보지도 않았었을 거고요. 저도 미국 시장 투자한 지 한 5 년도 안 됐을 겁니다. 저자가 했던 것보다 더 오히려 더 늦게 했어요. 다행히 그중에 하나가 왕창 오르는 바람에 지금은 뭐 미국 어 포트폴리오가 더 한국보다 많아지긴 했는데 앞으로 뭐 한국 주식은 점차 이게 줄여가고 꼭 필요한 생활비에 필요한 배당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미국으로 가고 주식 시장도 여태까지는 적었지만 올해부터는 인제 비슷해졌어요, 부동산하고. 부동산 인제 정리하면서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방법일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개구리가 찬물에 넣어 놓으면은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넣으면은 그리고 데우면은 자기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죽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현금 쥐고 있으면 매년 2% 씩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으로 깎아 나갑니다. 거기에 인제 세금도 뜯어가죠. 15.4% 인가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번에도 뭐 대선 때까지 뭐 계속 돈을 풀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른 정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요즘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는 2%가 훨씬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최소한 인플레이션 해지할 방법을 해 보시고요. 그중에서도 만약 뭐 주식이 하시겠다면 ETF에 뭐 좋은 주식이 있다면 그쪽 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ETF에 그냥 하시고요. 그리고 ETF도 한국보다는 미국 ETF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물론 내년 예산이 훨씬 더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선거용으로 푸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인플레이션 해지되는 거라면은 돈 많이 풀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주식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7 년도에 짐바브웨를 보면 돈 많이 풀면은 주가는 오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기 때문에.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